카톡 데이터가 복구되는 순간 모두가 바라보던 가해자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가장 거칠게 움직인 사람은 영숙처럼 보였지만 가리킨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숨어있던 옥순의 이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모르는 듯 미소를 짓고 갈등에서 한 발짝 물러난 사람처럼 행동했던 옥순이 실제로는 순자를 향한 따돌림과 외모 비하를 부추긴 배우였다는 내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나는 솔로 30기 촬영장 안팎에서 벌어진 순자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순자는 단순히 한두 번 불편한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 흐름에 따르면 순자는 단체 대화방과 현장 분위기 속에서 외모를 깎아내리는 말, 보톡스 시술을 조롱하는 말 사람 앞에서 길을 꺾으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그 공격이 즉흥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밀한 자극과 이간질 속에서 커졌다는 점입니다. 복구된 메신저 내용에서 가장 강하게 남는 장면은 옥순이 영숙의 질투심을 건드리는 대목입니다. 순자가 여우짓을 하는 것 같지 않냐? 네가 가서 길을 좀 죽여 녹여라는 식의 말이 오갔다는 내용은 이 사건을 단순한 출연자 간 신경전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앞에서 순자를 밀어붙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는 옥순이 뒤에서 불을 지피며 영숙을 앞세웠다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분노는 영숙만이 아니라 조용히 숨어 판을 흔든 옥순에게 더 거세게 향했습니다. 옥순의 가장 무서운 지점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의 갈등 한가운데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이라는 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사람을 앞세워 순자를 몰아붙이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관찰자처럼 뒤에 서 있다가 상황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문을 보내며 빠져나가려 했다는 흐름은 시청자들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착한 척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치밀하게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반전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입은 상처는 가벼운 감정 소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는 순자가 안면 경련을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능 갈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과 마음을 흔든 정서적 폭력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순자는 외모를 가꾸고 치료를 받으며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뒤에서는 그 노력마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힘을 빌려도 저 모양이라는 식의 말은 순자의 상처를 더 깊게 찔렀고 대중이 이 사건을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더구나 순자는 뒤늦게 건네진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는 그 사과를 입막음형 사과처럼 묘사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 사과가 아니라 폭로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빠져나가기 위해 급하게 만든 사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순자가 그 사과를 단호히 거절한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들의 시나리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자신이 겪은 일을 스스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순자의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이 경수였습니다. 방송 화면만 본 사람들은 경수가 얼마나 순자를 지켜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는 제작진이 자극적인 장면을 앞세우며 영숙의 강압적인 태도와 갈등의 표면만 부각했고 경수가 현장에서 순자를 보호하고 상처를 어루만진 장면들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청률을 위한 편집 속에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가려졌다는 지적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분노 지점이 되었습니다. 경수는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공식적인 출연 의무가 끝나자마자 영숙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고 순자에게 달려갔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가장 무너진 시기에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수는 흔들리는 여론이나 방송이 만든 이미지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자가 겪은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그 뒤에 전해졌습니다. 순자와 경수가 최근 결혼을 전제로 한 새 보금자리, 신혼집을 공식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나는 솔로 30기에서 가장 잔혹한 상처를 겪은 순자가 결국 자신을 지켜준 사람과 함께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강한 울림을 줬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순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픈 시간을 지나 경수와 함께 평생을 약속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순자의 가족이 경수를 받아들였다는 대목도 중요합니다. 순자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부모님이 경수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딸을 지옥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처럼 여긴다는 부모님의 반응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방송 이후의 연애가 아니라 깊은 신뢰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가 상견례를 넘어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흐름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열애설이 아니라 해피엔딩에 가까운 서사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의 대비는 너무 선명합니다. 한쪽에는 뒤에서 사람을 흔들고 겉으로는 깨끗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던 옥순과 영숙의 무너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상처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순자와 그녀를 끝까지 지킨 경수가 있습니다. 옥순의 교묘한 부추김과 영숙의 직접적인 압박은 결국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올랐고 두 사람의 이름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남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의 사과에 기대지 않았고 억울함을 삼킨 채 조용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사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신혼집 매입이라는 소식은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질 뻔했던 한 사람이 다시 삶을 세우고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준 사람과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는 상징입니다. 나는 솔로 30기의 이 잔혹한 뒷이야기는 결국 인과응보라는 단어로 정리됩니다. 거짓된 미소와 가짜 선의로 사람을 몰아붙인 행동은 결국 복구된 카톡 데이터와 폭로 속에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버티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장 단단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옥순이 숨기려 했던 배우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순자와 경수의 새집 소식은 더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부분은 방송이 보여준 이미지화가 말하는 뒷면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갈등이 마치 우연히 커진 것처럼 보였고 몇몇 사람의 예민한 감정 싸움처럼 소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톡 데이터가 복구됐다는 설정이 등장하면서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뒤에서 건넨 자극적인 문장들이 서로 이어지자 순자를 향한 압박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몰려간 괴롭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더 큰 비난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숙이 앞에서 거친 말을 했다면 옥수는 그 감정을 계속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질투와 불안을 건드리고 순자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반복해서 주입하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피해자에게 더 잔인합니다. 누가 진짜 시작했는지 알기 어렵고 모두가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겪었다는 안면 경련과 치료 과정은 그런 압박이 얼마나 깊게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순자가 가장 힘들었을 순간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이 사적인 자리와 단체 대화방에서 반복됐고 그 뒤에 평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공개적인 공격보다 숨겨진 배신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믿을 수 있는 얼굴이 사라지고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순자의 고통은 단순한 방송 후유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처로 확장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수의 존재는 이 이야기의 균형을 바꿉니다. 경수는 거창한 말로 순자를 위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자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 자리를 지켰고 상황이 끝난 뒤에는 행동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영숙의 연락처를 전면 차단했다는 대목은 작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서사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누구의 상처를 먼저 볼 것인지, 어떤 관계를 끊고 어떤 관계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신혼집 매입 소식은 이 이야기의 감정선을 완전히 뒤집는 장치입니다. 앞부분이 폭로와 배신, 따돌림과 상처의 이야기였다면
마지막은 회복과 선택 약속과 새 출발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순자에게는 다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고, 경수에게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선택한 사람과 함께 세우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이 축복을 보낸 것은 두 사람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옥순과 영숙의 결말이 더 차갑게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순자를 몰아붙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고, 뒤늦게 사과문을 보낸다고 해서 쉽게 씻기지 않았습니다. 는 순자가 그 사과를 차갑게 거절한 장면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복수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가해자의 편의에 맞춰 정리해주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이 준비됐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더 이상 상대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능 프로그램 하나의 갈등을 넘어 카메라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청자는 편집된 장면만 보고 판단하지만 실제 감정의 방향과 관계의 깊이는 화면 밖에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자극적인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경수의 보호와 순자의 고통을 충분히 담지 않았다면 시청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이야기만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로는 출연자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방송이 만든 프레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순자의 회복입니다. 순자는 조롱당한 외모로 기억되지 않았고 무너진 피해자로만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의 말보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경수와 함께 마련한 새 보금자리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너희가 내 가치를 깎아내렸지만 나는 사랑받고 있다. 너희가 나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나는 가장 안전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조용한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위선은 오래 숨을 수 있어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말과 조롱은 언젠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한 사람을 지키는 사랑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건너 결국 집을 짓습니다. 순자와 경수의 결말이 대중에게 축복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처 위에 더 단단한 삶을 세웠고 그 삶으로 자신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통쾌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